들릴 정도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정말 즐겨보신다고 하는데요. 오디션 마니아에서 오디션 끝장판 프로그램 MC까지 이 1등들은 이민정 씨께 더 겁이 칠 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시네요. 네, 오늘은 저희 사진기자분들이 왼쪽 그리고 가운데 쪽에 자리해 주셔서 오른쪽은 빼고 왼쪽 그리고 가운데 순서로 여유 있게 포즈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등들을 상징하는 숫자 2를 표현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는 중앙 향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민정 씨는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대기해 주시고요. 네, 똑같이 왼쪽부터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고요. 봄씨야말로 정말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경험자인데요. 그만큼 이 1등 가수들의 긴장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안 싸우면 다행이야, 푹 쉬면 다행이야 이어서 계속 같은 제작진들과 호흡을 맞추게 되신 만큼 더욱더 즐거운 1등들을 만들어주실 걸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혹시 1등들의 시청률 고공행진을 상징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재치 있는 포즈 있을까요? 네, 사진으로 멋지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붐씨 잠시 무대에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민정 씨 무대 위로 다시 모셔서 저희 1등들의 투입씨, 네, 왼쪽부터 시선 맞춰볼까요? 제가 첫 녹화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두 분 MC분들의 호흡이 정말 최고라는 게 소문이 여기까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카메라를 향해서 최강 호흡을 자랑할 수 있는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등들의 1을 상징하는 멋진 포즈를 취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중앙 향해서 포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MC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김명진 PD님 그리고 최현석 PD님까지 무대 위로 모두 모셔서 네 분. 자, 그럼 네 분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보고 먼저 1등들 화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등들 시그니처 포즈 왼쪽 보고 왼쪽 카메라 보시고 네, 1등들의 시그니처 포즈 취해주세요. 네, 이번엔 동일하게 중앙 카메라 보고 네, 가족처럼 1등들의 화이팅 한번 기원해볼까요? 이어서 1등들 시그니처 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MC들과 제작진의 팀워크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 그러면 너무 좋은 그 기운을 담아서 정말 1등들의 고공행진 시청률을 기원하는 포즈 한번 저희가 창의적으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연자분들의 사진은 MBC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MBC 오디션 끝장전 1등들 제작진과 출연진 모시고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네 분의 간단한 인사말부터 들어볼까요? 이민정 씨부터 차례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등들로 처음으로 음악 프로그램 MC를 맡게 된 이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붐씨 인사 말씀. 아마 예능인 중에 가장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나 사랑하는 프로를 만났어요. 예, MC 붐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최현석 PD님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등들 저희랑 연출을 맡은 최현석 PD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인데요. 오디션 끝장전 1등들을 이끌어갈 김명진 PD님께서는 인사말과 함께 또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진 PD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녹화 중이라 저희 그 리허설 중인데 일산에서는 그리고 이제 복장이 좀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뭐 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 오디션 끝장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오디션 이렇게 오디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디션 프로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한 10년 넘게. 근데 그 중에 그 1등들만 딱 모아서 그 중에 1등 중에 1등을 뽑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그 심플하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디션에서 딱 1등한 사람만이 출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아서 정말 1등이 누군지를 최종적으로 뽑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갖고 1등들만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겁니다. 예. 이 답변에 굉장히 짧았는데 1등들만이라는 단어가 정말 수도 없이 등장한 걸 보니까 진짜 1등들만 딱 모아서 정말 끝판왕을 가려내는 느낌인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1등이 아니신 건가요? 아, 나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서연입니다. 저 PD님과 이민정 씨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PD님은 그동안 이제 안 싸우면 다행이나나 푹 쉬면 다행이야 같이 힐링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을 보여주시면서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가 연출해온 프로그램 방향성과 많이 다르게 지금 도파민 터지고 마라맛이 강한 이런 프로그램을 연출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이민정 씨는 이번이 오디션 첫 도전이신데 이 MC를 수락하게 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저희 PD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 프로그램들과 좀 다른 힐링에서 좀 더 도파민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연출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너무 결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해봤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무인도도 사실은 저한테는 안 해봤던 거였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의외로 도시에서 자라서 잘 몰랐거든요. 제 연출 방향이 뭐냐면 제가 잘 모르는 걸 해보자. 그래야지 좀 대중의 눈높이에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인도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이번 것도 사실은 제가 막 오디션 프로를 막 챙겨서 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하면은 좀 사람들 눈높이에서 하지 않을까? 좀 새롭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결은 다르지만 두 개의 공통점은 그냥 안 봤던 거를 하는 게 더 우선이온 것 같아갖고 이번에도 이런 거는 안 봤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또 피디님과 다르게 저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어렸을 때부터도 좋아했었고 나이 들어서도 뭐 제가 슈퍼스타 K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진짜 빠지지 않고 보고 해서 저기에서 직접 공연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뭐 싱어게인 그런 나중에 그 팀들이 모아서 하는 콘서트도 갔었었고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만약에 MC를 하면 그 노래를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그리고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집에서 너무 엄마 손가락 어디 있나요 듣고 있어가지고 밖에서 또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나왔는데 정말 많이
아까 도파민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도파민도 있고 힐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힐링이 되면서 저에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단번에 오케이 했고요. 그리고 그 힐링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프로그램이 도파민으로 소개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볼 수 있는 힐링의 요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이제 MC신 이민정 씨가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정빛입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티저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저 그 1등등 컨셉 자체가 기존 서바이벌 문법이랑 조금 이제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인상 깊었는데 이게 이미 정상에 오른 1등들을 다시 이제 불러 모으는 자체가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업도 되게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섭외 과정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 어떤 건지 좀 워낙 다양한 1등들이 있다 보니까 좀 스포일러에서 좀 기뜸해 줄 수도 있는 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1등 중에 1등을 뽑는 건데 이 프로그램 제작진 입장에서 프로그램은 또 좀 어떤 1등일지 목표나 이런 어떻게 좀 1등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화제성이든 시청률이든 뭐 아니면 뭐 완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욕심내는 1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을 정확하게 찔러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출연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등들을 섭외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어떤 기준으로 1등들을 불러 모았는지 또 사실 궁금하니까 스포일러를 조금 해주실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섭외는 뭐 쉽지 않았고요. 섭외는 실제로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결정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한 진짜 장고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까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이제 어떤 분은 만나는데 되게 불안해 하셔갖고 그러니까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건 너무 이해하는데 그래갖고 좀 설득을 시킨 부분도 있고 의외로 어떤 한 부분은 딱 한 명만 뭐 재밌겠다 그러면서 하신 분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메이저 대표분들을 통해서 설득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하여튼 보통 한 1, 2주씩은 다 걸렸어요. 섭외 과정에. 그래갖고 근데 대신 그럼 또 섭외 기준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들만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기준은 사실은 인지도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딱 모아놓고 봤는데 이게 아는 분들이 몇 명 없으면 이게 별로 시청자 입장에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다 시청자들이 알만한 사람들 위주로 좀 꾸렸어요. 뭐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하든지 아니면 가수가 유명하든지 그런 식으로 꾸몄습니다.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분만이라도 좀 시작하기 공개를. 전에 그러니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게 우리도 막 이렇게 가수를 막 얘기해갖고 막 홍보도 하고 싶고 막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좀 기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첫 회 방송이 구성이 그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이렇게 가려졌다가 나오고 이게 등장이 구성이에요. 등장이 여러 명의 가수들이 뭐 어떤 가수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런 거라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뭐 아름아름 다 알고는 계시겠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첫 회 구성이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뭐 막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러면은 몇 명 말하면은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보통 허각이 나오냐인데 허각 나오고요. 허각 나오고 네네. 네. 허각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다양하게 제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옛날 사람 좀 오래됐으니까 요즘 또 궁금해하는 게 이혜지 나오냐고. 그런데 이혜지 나옵니다. 예, 다 얘기하면 저기, 예. 이혜지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잠깐만. MC들이 좀 말리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시죠. 한 명만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세 명까지만 9분이니까. 허각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허각이 1세 되면 이혜지가 요즘이가 이혜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MBC에서 잘 모르는 세계 있잖아요. 그런 저기 박창근 씨. 거기도 국민 가수.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나옵니다. 창근 씨. 근데 의외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잘 몰랐던 가수인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3분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보시면 다 유명하신 분들이라 그렇게 구성이라 다 말씀 못 드리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사실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3분이나 공개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참 쿨한 저희도 답변 몰랐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놀랐어요.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1등들이라는 이 프로그램 이름에 걸맞게 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에서 1등을 노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1등을 노린다는 게 그게 뭐 화제성이라든지 아까 좀 예시를 들어주셨었는데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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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게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라서 이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는지가 되게 좀 봤는데 지금 녹화를 2개까지 떴거든요. 오늘 이제 지금 일산에서 리허설하고 있는 게 이제 또 이후 녹화인데 그 보니까 이게 진짜 진정성인 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 가수분들이 다시 또 옛날 기억이 떠오르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점점 그 과열 양상이 점점 센 노래들을 갖고 오고 와 이번 주는 어제 카메라 리허설 했는데 다들 더 열심히 해갖고 요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묘미는 진정성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한마디로 네. 요약하면 예능이지만 진정성이 있다. 그거는 참가자들 간의 견제로 확인하실 수 엄청납니다. 있겠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들은 게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리허설 시간 자체, 양 자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악기, 조명, 무대 세팅, 그리고 음악 시간 편곡까지.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욕심을 내서. 그 정도로 경쟁과 진정성이 엄청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환경닷컴 김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연출하시는 감독님이랑 분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게 1등들이라는 거가 다른 방송사의 IP들이 다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대놓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위대한 탄생 외에는 MBC에서 이거를 언급을 하는 게 푸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푸셨는지 만약에 돈을 주고 구매하셨으면은 이게 얼마 정도 제작비에서 차지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붐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미스트롯이나 그런 미스트롯 국민가수 이런 걸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출연하는 분들과의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봤던 것들과 이거 1등들과의 무대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었고 어떠한 그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저희 PD님께 타 방송사의 타 경쟁 프로그램 같은 이제 느낌인데 그 프로그램들을 끌어오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을 때 모든 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제 머릿속에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더 엄청난 부분이 뭐냐면 그런 저작권 관련 이슈인데요. 그거 푸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제작진들이 전부 막 공문도 보내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걸 이제 줄기차게 막 설득을 하고 우리 제 후배 PD들이나 아니면 작가들이 엄청나게 이제 설득을 해서 설득한 방송도 있었고 또 돈 많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MBC랑 협약이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SBS나 KBS나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좋게 잘 됐고 또 안 풀리는 데는 결국은 보면은 아까 영상 보셨을 때
좀 눈치 빠르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로고가 살짝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어설프게 피해간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얘기하면 보이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풀 수가 없어서 그냥 보이스 코리아 그냥 글씨만 썼고요. 영상도 사실은 못 썼어요. 왜냐면 그 접촉할 대상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못 쓴 게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건 로고가 아니고 그냥 글씨를 쓴 거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머지는 다 끈질기게 해서 좀 잘 풀었고 뭐 법적으로 지불할 거는 지불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예.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이스 코리아의 글씨체를 보면 명진 PD님 글씨체인 것 같아요.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그냥 이렇게 직접 쓴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디션에서 만났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좀 더 제가 이제 마음이 가거나 이럴 수 있어서 일단 MC 2명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예, 심사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음악을 즐기고 무대를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오디션이랑 다른 점이 다른 오디션은 예선전부터 거쳐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첫 무대부터 결승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은 한 명도 의심 없이 너무나 완벽한 무대를 보여줘서 사실 오디션도 보면 결국에는 결승전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정말 노래 잘하는 그 결승전의 무대를 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결승전을 다 뛰어넘고 1등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 이상의 감동과 무대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번에도 느낀 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은 재미난 싸움은 1등들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프로그램 함께 하면서도 음악적인 부분, 그 다음에 1등들의 마인드, 그 다음에 싸움, 뭐 치열합니다. 예, 제가 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기자분들 오셨으니까 왜냐면 치열해진다고 그랬는데 1등들이 사실 너무 치열하기 지금도 치열하긴 치열하고요. 지금 사실은 1등을 추가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1등이 또 있어서 그래갖고 또 늘 겁니다. 1등이 계속 1등이 늘어서 근데 이제 2등들도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1등들이 계속 그러니까 계속 더 경쟁이 아마 그 녹화에서 더 치열해져요. 또 한 명이 늘고 뭐 계속 1등이 계속 이렇게 출연자들은 지금 가수들은 모르고요. 지금 제작진만 알아요. 1등이 더 이렇게 늘 거라는 거. 예. 1등들의 끝장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기사가 나가면 출연하시는 가수분들도 더 치열해지고 더 그럼요. 보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공개하셔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예. 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연휘성 기자라고요. 1등들 프로그램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민정 씨가 처음으로 오디션 진행에 도전하시게 된 점으로 1등들 주목받기도 했는데 이민정 씨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PD 두 분들이 어떻게 이민정 씨 섭외하시게 됐는지 그걸 결심하신 과정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섭외 배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첫 도전인 만큼 좀 준비하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다행히 심사의 부담에서는 벗어나셨지만 MC로서 전달력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무대에 공감해야 되겠다던가 가수가 아닌 배우 MC로서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좀 주목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의 PD님들께 MC 이민정 씨의 섭외 배경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섭외 배경이 저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명확하네요. 예. 개인적으로 오래된 팬이었고 예. 너무 저희 프로랑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 약간 MC를 처음 맡으시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음악 경연이나 이런 데서는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분들 중에 제일 좀 이미지나 그런 어떤 비주얼이나 이런 어떤 아름다운 시대가 오는 그런 새로운 부분을 저희가 좀 되게 보강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좀 섭외를 먼저 요청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평소에도 좀 노래나 오디션 쪽을 좋아한다는 걸 또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듣기는 해가지고 저희 프로랑도 너무 맥락이 잘 맞겠다고 싶어서 저희가 섭외 요청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네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품격입니다. 품격. 그래갖고 이민정 씨 섭외하러 갔을 때 첫 마디가
그 진정성하고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래를 좋아하시고 또 만났어요. 그래갖고 섭외하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오디션에 대해서 그날 또 좀 얘기도 많이 저희도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다 알더라고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래서 뭐 재밌고 이건 이래서 재미없고 뭐 이런 걸 다 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갖고 오히려 더 부탁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음악이라는 매체를 사실 뭐 라디오도 듣고 저희가 뭐 블루투스로도 듣고 하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콘서트에 가서 보는 거고 진짜 크게 이 음악만 즐길 수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많은 예능들이나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사실 저희는 같이 먹어보지도 않는 음식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현장에서 듣는 게 훨씬 더 폭발적이고 너무 좋지만 분명히 그게 송출이 됐을 때 같이 시청자분들도 듣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서 최고의 무대를 남기면 1등이 아니더라도 저는 되게 많이 회자되고 굉장히 그 무대 자체가 언급이 많이 되고 이슈가 될 것 같고 그거를 같이 뭐 관객들 거기 계신 관객분들 고막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고막분들은 뭐 투표를 하실 수 있지만 집에서 또 응원하시는 그 TV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다 그 음악을 즐기는 사실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물론 당연히 그들이 치열하고 경쟁하고 진정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저와 뭐 붐씨와 많은 그런 사람들의 평도 중요하지만 그 무대가 정말 주인공이기 때문에 무대가 아마 길이 남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민정 씨 답변을 들어보니까 음악 프로그램에 이렇게 진정성이 가득 찬 MC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또 우리 제작진이 왜 이민정 씨를 MC로 섭외했는지 제대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월드 정가영입니다. 저 제작진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섭외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장고 끝에 어떻게 좀 설득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 프로그램들이랑 비슷하게 뭐 패널이랑 관객들 투표로 가는지 경연 심사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게 우승자의 베네핏 같은데 아직 공개된 게 없어서 뭐 베네핏 정해진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3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설득 과정이 저희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출연을 고사했던 출연자는 이렇게 설득을 해냈다. 한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심사 과정 그리고 우승자가 가지게 될 베네핏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출연 그 섭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나서 설득도 하고 주로 만나서 설득을 했고요. 대표님 통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제작진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힘들었던 거죠. 왜냐면 제 마음 속에는 이게 뭔가 어설프게 할 바에는 하지 말자 그냥 딴 거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섭외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게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안 유명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이게 어설플 것 같아서 그래갖고 이제 엎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한 2주 동안 조금 힘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얘기는 다 하고 할 만큼 하고 다 했는데 얘기를 얼마나 길게 하시나요? 보통? 길게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1등들이 모여서 1등끼리 하는 거고 그리고 섭외 과정에서 거짓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똑같이 순위는 실시간으로 다 매길 거고 1등부터 9등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줄 세우기 할 거다.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나중에는 대표들까지 다 워낙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들끼리 의외로 친하더라고요. 몇 명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막 해갖고 한번 모았어요. 한번 불러갖고 단체로 네, 그러니까 활동을 하셨나요? 아티스트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대표들만 딱 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갈 거고 뭐 다 합의를 다 같이 이렇게 갈 거다. 그랬는데 지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불만 있으면 빠지자. 그래갖고 너무 많이 빠지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다행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납득을 했고 다만 거기서 좀 수정된 부분이 조금 있긴 있었죠. 뭐 요거는 뭐 어떻다, 요거는 어떻다. 그래갖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대에 대한 뭐 비용 문제라든지 뭐란 문제라든지 뭐 출연료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날 다 똑같이 뭐 출연료도 똑같고 네네. 뭐 무대도 똑같고 이렇게 하고 다 정했습니다 그날. 굉장히 오픈해서 섭외를. 왜냐면 오픈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좋아.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막 오해가 쌓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다 한번 만났어요 같이. 예. 그래갖고 지금 그 부분이 있고 그 베네핏 네. 얘기했는데 베네핏은 우리가 많이 그것 때문에 한 제작진이 그 베네핏 때문에 한 이틀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뭘 해도 이게 뭐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 그냥 명예다. 명예. 네. 명예. 이게 돈도 뭐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말이 안 되고 뭐 많으세요. 돈도 많으시고. 뭐 어떻게 예. 뭘 줘야 될지도 그냥 명예 전당. 트로피를 멋지게 만들어서 그게 명예다. 명예. 근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1등 분들만 모아놔서 이제 그 중에서 또 순위가 매겨지니까 오히려 되게 큰 뭐 다른 데서 보는 뭐 안마의자 뭐 차 이런 베네핏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무대에서 저 가수를 이겼구나. 그거 하나 가져가는 게 오히려 뭐 그분 향후 커리어나 이런 거에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거는 되게 주요했어요. 왜냐면 다들 그런 게 없이 그 첫 회는 1회는 첫 번째 녹화는 구성상 보면은 트로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녹화부터 트로피가 나와요. 트로피가 없는데도 뭐 장난 아니게 하더라고요. 하세요. 트로피를 받은 것도 많고 상금도 집에 많이 계시고 차, 뭐 안마의자, 냉장고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2등들이나 3등들은 상금 먼저 얘기하시는데 1등 분들은 본인의 명예와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또 콘서트랑 연결이 됩니다. 또 음원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멋진 무대만 딱 제공하니까 그들끼리 엄청나게 치열하게 정말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진짜 1등들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있던데 보니까 덧붙여서 그 각자 팬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명예 그러니까 그 자기 팬들한테 좀 이렇게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진짜 물질적인 베네핏이 의미가 없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1등들이라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또 차별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PD님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1등들에는 가수분들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박진영 씨도 계시고 차태현 씨도 계시고 윤종신 씨도 계시고 하는데 심사위원분들을 섭외하게 된 기준이랑 그리고 섭외하기까지 어려운 점은 뭐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영상 때문에 기자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분들 안 나와요. 예. 멘토죠, 멘토.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뭐냐면 그게 저희 보면 구성물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승이나 뭐 멘토 그 멘토니까 소개 영상 할 때 어떤 점이 강점인지 얘기를 해달라 그래갖고 찾아가서 그 인터뷰를 딴 거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부분을 얘기했는데 심사위원이 없습니다. 이게 구성을 해보면 이게 이 사람들은 심사하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해요. 이게 나가수도 뭐 심사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청중평가단 300명이 그거를 이제 그 표수로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그 300명 중에는 그 심사위원은 없잖아요. 그냥 감상평을 얘기하는 그냥 보통 고막들 뭐 우리끼리는 뭐 세상의 모든 고막이라고 졌는데요. 그냥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그냥
좋았다, 싫었다, 슬프다, 뭐 기쁘다, 요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표를 누르냐 안 누르냐, 별로였다 나는, 뭐 이런 거여서 뭐 현장에서도 녹화 때문에 허성태 씨 되게 솔직히 얘기했고요. 되게 좋았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편하게 뭐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심사위원은 명확하게 없고 앞으로도 이제 그냥 그런 감상평 얘기하는 그런 분들, 뭐 청중평가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아까 저기 분들은 안 나온다는 거를 다시. 첫 회는 나와요. 첫 회는 저 영상으로 나오죠. 나오시죠. 첫 회는 나오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심사위원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오디션에서 1등을 하셨던 분들이라 이걸 굳이 뭐 그분들의 무대를 보고 전문적인 심사평을 할 수준은 아닌 거고요. 대신 저희는 이제 보통 이런 프로 보면 정면에 심사위원석이라고 앉아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노래하는 가수 앞에. 저희는 그 대신 도전하는 이제 같이 경쟁하는 1등 가수분들이 같이 앉아서 서로의 무대를 계속 보면서 아마 실시간으로 무대 준비하시면서 바로바로 노래하는 시스템이라 그런 점이 좀 보시면서 되게 좀 새롭고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거기서 평가가 또 너무 무섭습니다. 예, 그들끼리 1등끼리 평가를 합니다. 부채꼴. 예, 지금 세트가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어요. 세트가 그래서 굉장히 멋져요. 가수분이 노래할 때 다른 방송사의 1등들이 다 그 무대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부채꼴 앞에 있는 LED를 통해서 1등들에는 골드 라인이 펼쳐져요. 그래서 모든 방식은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1등들 눈앞에서 명진 PD님이 얘기하듯이 말 나오지 않게, 예,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 속에서 보신 부채꼴 세트가 되게 저희한테는 되게 그 부채꼴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되게 저희한테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뒤에 배경에서 보실 수 있는 게 부채꼴 세트인데요. 네네네. 지금 이 끝쪽에서 이제 출연자가 노래를 부르면 내 앞에 파노라마처럼 심사위원들이 아니라 1등을 한 내 경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네, 다 나를 1등 지켜보고 분들이에요. 있다는 점이 네. 또 1등들 세트의 차별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채꼴 세트는 저거 한 며칠 동안 거의 뭐 한 달을 회의한 거의 네. 창작물이고요. 요거 이제 저희 상징입니다. 맞아요. 여름에는 또 부채로도 저희가 굿즈가 나올 예정이니까 우리 기자님들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와 계신 저기 국장님이 뭐 좀 하나 그래갖고 저거. 네, 저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오디션이다 보니까 저도 룰이 조금 더 궁금해져서 질문을 이제 PD님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얼추 보기에는 예전에 나는 가수다가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최고의 가수들을 모아서 이제 명예를 위한 대결을 벌이는 셈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파일럿인지 정규인지 그리고 최종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그러니까 몇 부작인지 이런 게 좀 형식이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MC 이민정 씨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살짝 지나가기는 했는데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이 이렇게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어떤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직접 무대 보시면서 좀 예상치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시즌제고요. 요거 잘 되면 이제 다음 시즌이 있는 거고, 뭐 다음 시즌 2등들 기획하고 있고요. 3등들까지. 네, 그래갖고 아니 2등들이 되게 아까운 분들이 많았어요. 아유, 후배 많아요. 중에 뭐 유명한 사람들은 2등들이 더 많더라고. 이하이 씨, 뭐 존박 씨, 버스커. 근데 그냥 프로그램 구성상 그렇게 못했고요. 아마 농담이 아니라 잘 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예. 그렇게 해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명확하게 회사랑 얘기한 거는 시즌제. 시즌제로 10개에서 12개 정도 할 것 같고요. 멀리에서 달려가냐면 이 중에 뭐라 그러지? 각자 해갖고 몇 번을 겨뤄서 이게 축구로 따지자면 챔피언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왜 각 리그 1등들이 모아서 거기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1등을 뽑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이민정 씨 눈물 얘기했지만 그 눈물이 되게 방송 보시면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녹화를 뜬 것까지는 되게 신기하게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친구가 1등을 하는 약간 묘한 그런, 그리고 우리끼리 막 눈물 예언이라고 막 그러는데요. 예,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올 때마다. 네, 그냥 저는 원래 음악을 들을 때 되게 잘 빠져들어서 듣는 편이어서 사실 첫 녹화를 뜨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녹화 때는 울지 말아야지. 왜냐면 제가 그냥 객석에서 듣는 청취자의 입장으로서 계속 듣는다면 울어도 상관없지만 다음 걸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울고 또 눈 빨개져가지고 다음 무대는 하기가 그래가지고 꾹꾹 참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는 무대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가사에서 주는 것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리고 가수들이 주는 그 감성적인 것들이 되게 세게 와서 또 현장에서 들으면 더 세게 막 이렇게 정말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하게 오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도 각오는 해보지만 또 안 울어야겠다고 각오는 해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분께서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이것만큼은 진짜 꼭 말하고 갔어야 하는데 하는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윤석 PD님부터 저희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이렇게 못 해드린 얘기는 없고요. 그냥, 예. 저희 진짜 스태프들 고생해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예.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냥, 예. 기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했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끝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등들의 그 치열한 노래 전쟁을 시청자분들도 아주 즐겁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무대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과 사실 주제는 1등들 중에 1등 중에 1등이라는 거를 계속 표제로 걸기는 하지만 저는 그 1등들이 주는 그 음악에 대한 힐링과 그 무대 하나하나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대 하나하나를 다 즐겨주시면 힐링이 되면서도 도파민도 터지면서 모든 거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모두 다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한 얘기는 이게 원래 방송은 9시 10분인데요. 첫 방송만 8시 50분에. 첫 방송만 설이라 설 연휴라 한 20분 정도 일찍 하거든요. 첫 방송은 8시 50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기억해 주시면 주세요. 되겠습니다. 네 분 말씀 듣고 나니까요. 1등들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MBC 오디션 끝장전 1등들의 제작 발표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인터뷰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출연자분들과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요. 이번 주 일요일은요. 일요일 밤 9시 10분 되는 MBC 오디션 끝장전 1등들이요. 이번 주 2월 15일 첫 방송만큼은 특별 편성이 된다는 점. 그래서 밤 8시 50분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MBC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